create 해가지고, 자, configure device.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 하는 거니까 add new device. 지금 이제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에서 지금 우리 CPU 하나 하고, CPU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실제 PLC 정보를 확인하고,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다 넣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unspecified CPU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예. 요 방법 혹시 알고 있나요? 예. 자동으로 이제 스캔하는 거. 그래서 unspecified CPU 1500 하시고 뭐 62S7 이렇게 이제 모델 번호를 보고 그 다음에 버전을 이제 그 해당하는 하드웨어 버전을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V2.6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V2.6 놓고 그리고 나서 add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unspecified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지 않은 그런 이제 1500 모델의 CPU가 하나가 이제 올라온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detect 기능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실제 하드웨어 정보를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etect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셀렉트해서 PNIE 그 다음에 PGPC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더넷 이건가요? 서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연결할 수 있는 PLC가 이렇게 이제 뜨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경우라면 뭐 여러 개가 뜰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그 PLC의 어드레스를 잘 확인을 하시고 그놈을 찾아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디텍트 해야 되겠죠. 디텍트. 자, 이거를 기본 인터페이스로 저장하겠느냐? 뭐 yes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CPU, 그 다음에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에 해당하는 모듈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붙어서 올라왔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할당된 어드레스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디바이스 오버뷰 쪽에 이렇게 이제 확장을 좀 해서 보시면 각각의 모듈에 대한 입력 어드레스, 출력 어드레스가 어디까지 할당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뭐 아티클 넘버, 이건 이제 그 해당하는 하드웨어의 모델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각 가지고 있는 펌웨어 버전,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서버 모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서버 모터인데 서버 모터 자체는 앰프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서버 앰프에. 그죠? 서버 앰프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서버 앰프의 모델이 V90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V90이라고 하는 모델. 자, 그래서 이제 그 V90이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하나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네트워크 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창을 전환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요
V90 앰프는 수동으로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하드웨어 카탈로그에 그 드라이브 앤 스타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드라이브 앤 스타터에 시나믹스 드라이브 중에 시나믹스 V90PN 이쪽으로, 그 다음에 요거 항목들 중에 V90PN 1AC라고 하는 건 이제 요건 단상, 그 다음에 3AC는 삼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00에서 240V, 그 다음에 용량 0.1kW, 요놈. 이 항목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델, 요거거든요. UF2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놈을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우리가 프로핀 넷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와 얘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자동으로 PLC1의 프로피넷 IO로 얘가 같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탭 중에 토폴로지 뷰라고 있습니다. 토폴로지 뷰. 여기서는 우리가 같은 프로피넷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준 거고, 토폴로지 뷰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토폴로지 뷰에서는 실제 물리적인 그 네트워크의 연결 관계를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정해 주는 거죠. 토폴로지 뷰. 그래서 요 두 번째 있는 램포트하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P1이죠. 그러니까 드라이브의 P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웨어 셋업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각각의 이 하드웨어들에 대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이 CPU를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CPU의 기본적인 속성,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 속성들 몇 가지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놈의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요 프로피넷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IP 어드레스죠. 프로피넷의 IP 어드레스. 근데 이제 보시면 내가 아까 연결할 그 PLC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IP 어드레스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IP 어드레스하고 지금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기본값이 이제 항상 이 프로그램의 기본값, 뭐 예를 들면 19168 0.1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실제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PLC에 맞게끔 IP 어드레스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CPU는 문제 없어요. 그죠? CPU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서버, V90 서버 앰프는, 이더넷 어드레스가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드레스가 맞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게 지금, 다르죠. 지금 각자 서버 앰프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버 앰프는 우리가 자동으로 디텍트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수동으로 추가했잖아요. 그죠? 수동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요 뒷자리의 어드레스가 지금 다르게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14 114
이거는 각자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기 실제 하드웨어에 붙어 있는 IP 어드레스를. 자, 이제 일단 뭐 기본적인 IP, 그러니까 주소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일단 이제 잘 우리가 체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거 하드웨어 요 설정된 거를 다운로드 하기 전에 한 가지 CPU 쪽 부분에서 하나를 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PU 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요 CPU의 그 속성들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시스템 앤 클럭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스템 앤드 클럭 메모리, 그죠? 요 시스템 앤 클럭 메모리 항목을 보시면 시스템 메모리 비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클럭 메모리 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줍시다. 체크. 자, 첫 번째로 요 시스템 메모리 비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M0.0, 그죠? M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할당해서 쓸 수 있는 메모리인데, 이 시스템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CPU가, PLC CPU가 사용하는 그 시스템의 어떤 그 메모리를 저렇게 할당을 해서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당을 해서 쓰느냐? 자, 어드레스 오브 시스템 메모리 바이트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MB1로 지정을 했어요. 그죠? 지금 1이라는 값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MB1로 잡아 놓으면 여기 아래쪽에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퍼스트 사이클은 M1.0이고, 그 다음에 뭐 다이그노스틱 스테이터스 체인지는 1.1이고, always 1이라고 하는 거는 1.2고, always 0이라고 하는 건 1.3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 레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어떤 접점을 하나, 항상 켜져 있는 접점을 하나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PLC가 살아있는 한 항상 어떤 켜져 있는 접점 하나를 내가 이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저렇게 always 1이라고 하는 접점, A 접점 하나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점은 항상 살아있어요. PLC가 런이 되어 있는 상태. PLC가 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 접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always 0. always 0은 내가 A 접점을 갖다 놓으면 걔는 절대 켜지지 않는 접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영역을 프로그램 했다가, 아, 나는 이 영역은 요런 그 어떤 접점의 상태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냥 그거를 always off 접점을 앞에다 걸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걔는 항상 오프되어 있는 접점이기 때문에 절대 그 뒤에 있는 게 실행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뭐 always on, always off 또는 first cycle 이런 것들은 처음 한 번만 실행되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딱 처음 최초 PLC가 런 딱 됐을 때 내가 어떤 초기 값들 딱 한 번 넣고 그냥 더 이상 이제 변화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접점을 이용을 하면은 처음 딱 한 번만 실행되는 접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저거는 딱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M1.0, M1.1 이런 영역은 내가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클럭 메모리 비트라고 하는 것도 이네이블 한번 시켜봅시다. 자, 얘는 뭐냐면 클럭 메모리라고 해서 어떤 일정한 주기로 온오프 되는 그런 접점을 이제 클럭 메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0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M0.0은 10Hz. 그 다음에 뭐 M0.5는 1Hz. 클럭. 이렇게 이제 클럭이 만들어지죠. 자동으로. 이런 클럭이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여러분들 장비에 보면은 타워램프 같은 거 뭔지 알죠? 그죠? 우리도 여기 타워램프라는 게 있죠, 그죠? 네, 똑바로 세워져 있는 이런 램프를 이용해서 장비의 상태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장비가 현재 지금 정상적인 런 중이다, 또는 어떤 알람 상태다, 뭐 수동 모드다, 자동 모드다, 이런 것들을 다 저 타워 램프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장비에는 타워 램프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멀리서도 지금 저 장비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한눈에 그 램프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타워 램프를 이용을 할 때 온, 오프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경우에는 1초에 한 번 깜빡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깜빡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 또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램프가 이렇게 깜빡이면 이거는 뭐 정상 자동운전 상태, 뭐 주황색 램프가 이렇게 깜빡이면 어떤 경고 상태,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들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할 때, 그러면 깜빡이라고 하는 동작을 만들려면 타이머가 2개 들어가죠. 그죠? 한 번은 온 시간, 오프 시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굳이 그걸 안 만들어도 요 접점 하나만 쓰면 그 접점 혼자서 계속 거기에 맞게끔 깜빡이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좀 이따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Hz 클럭이라고 하면은 1Hz가 뭐예요? 1초에 한 번이죠, 그죠? 이 헤르츠 주기로 나타냈으니까 1초에 한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1초에 한 번 깜빡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메모리 비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얘네들을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혼자서 깜빡이는 거예요, 이 접점이.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하나하나 프로그램 다 안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여기에다 이렇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MB0, 그 다음에 MB1에 해당하는 이 영역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뭐 2.0부터 쓰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요 앞자리 쭉 건너뛰고 뭐 10.0부터 쓰든지, 그죠? 이렇게 이제 다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 시퀀스 프로그램용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서버 드라이브를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서버 드라이브에 대한 설정까지, 기본 설정까지 어느 정도 해주고 이제 그 컴파일하고 다운로드 과정으로 넘어갈 건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아래쪽에 프로젝트 트리에 보시면 테크놀로지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예, 여기서 테크놀로지 오브젝트에서 add new object 하시고, 자, add new object에서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to positioning TO. 여기서 이제 TO라는 거는 테크놀로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줄여서 TO라고 이렇게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오브젝트 포지셔닝, 우리가 위치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 펑션 블록들을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하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포지셔닝 엑시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블록이 하나가 이제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설정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베이직 파라미터는 이렇게 나와 있고, X 이렇게 되어 있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이제 이쪽 부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직 설정이 다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 이런 분홍색 표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설정을 완료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우리가 연결할 그 프로피넷의 이제 드라이브 1
파일 오브젝트 얘를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하거나 밑에 체크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은 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하드웨어 리미트 부분. 우리가 이제 이 서버 축 제어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소프트 리미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리미트라는 것은 실제 하드웨어적인 리미트가 없이 어떤 영역까지만 움직여라 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 리미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하드 리미트를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ended parameter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뭐 리미트라든가 그 다음에 호밍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널이나 호밍 방식, 우리가 원점 복귀하는 그 호밍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들도 우리가 여기서 다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서버 제어할 건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일단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이 리미트하고 호밍 부분은 이제 서버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실제로 태그를 좀 입력을 해놓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컴파일 됐으니까 일단 하드웨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PLC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다운로드를 먼저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로드.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정보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계속해서 continue, 그 다음에 확인하고 로드, 그 다음에 finish.